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일 세대 심석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그 신촌에 일이 좀 있다가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요즘에 워낙 용산 쪽에 투자에 대한 문의도 많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용산 요즘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 이제 직접적으로 뭐 지방에 사시거나 용산 지역 내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일부 지역들을 좀 이렇게 동영상에 좀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용산이 이렇게 됐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됐고,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준비하는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용산역에서 서울역 가게 되는 지금 철도 부지, 철도가 다니는 길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중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공원이 되면서 민족공원과의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위치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파동 같은 경우는 서울역까지는 뭐 도보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뭐 차량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 되지 않죠. 보시게 되면 한화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라든지 롯데 아울렛 같은 경우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 뭐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야 돼? 요즘에 가장 뭐 인기가 좋은 이호정 부잖아요. 상당히 전달력이 뛰어난 유튜브입니다. 최 PD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여기 청파동 일대가 어떻게 개발이 좀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네, 모를 때 투자해야 되는 거야. 알면 투자 못하는 거야. 모르는데 아는 순간 벌써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 너무 고바위 아닌가? 고바위 위니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못 살 것 같아야지만 재개발이 되는 거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절대 재개발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용산 지역에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청파동 일대를 지금 들어가게 될 건데,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9년도에 청파 1구역이라고 용산구 자체에서 최근에 지구 지정한 유일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는 지금 사실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대 주변에 앞으로 지구 지정을 추가적으로 뭐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주변 일대에 있는 소유자들이 벌써 많이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가칭 추진위원회를 이제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많은 소유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재개발 지역으로 진행이 됐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도 같은 경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청파동 숙명여대 입구에서 청파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숙명여대 입구 근처에는 숙명여대 일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적인 개발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만약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통합 개발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새로 신축도 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어서 아마 이 지역 내 재개발은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현재, 원래는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여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지금 제대로 이제 수업 자체를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하여튼 내가 봤었을 때는 2대 상권보다는 훨씬 더 상권 자체가 약간 항아리 상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근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상업지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거지가 들어가는데, 이 청파동 특성상 구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옥수동이라든지 금호동이라든지 아니면 한남 뉴타운처럼 재개발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아이언 뉴타운처럼
일단 구릉지에 지금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다. 좌우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래된 주택들, 구옥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해 있죠. 이거 눈 오는 날에는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 차 앞에 보이는 크레인 보이는 데가 효창 6구역이거든요. 아마 그 주변 일대가 이제 가장 노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구 지정인데도 제일 먼저 될 수 있는 지역들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추가적으로 지정되기가 좋은 지역이다. 제가 일단은 이제 도보로 제가 한번 이제 이 주변 일대 청파동 2가의 주변 일대를 한번 노후도 건물들 좀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최하 한 30년 이상 된 구역들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빨리빨리 뭐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들. 건물들 자체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과 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희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상담하시는 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감별해서 섰을 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과 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의 감정가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일단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이거 봐,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것도 이런 집들은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도로죠. 이거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있는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감정을 하더라도 감정가를 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보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는 덜 고바위예요. 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에 대한 구릉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참 이쁘죠. 이거 벽에 보시게 되면 저런 집들은 빨리 없애줘야 되는 건 맞지 않나.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기까지 가지 못하지만 일단 이렇게 폐가 같은 집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좀 있고, 아직까지 골목골목은 아주 뭐 지저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된 구축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럼 한번 계단을 올라가 보죠. 오, 좀 무서운데? 도저히 가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청파동을 돌아보니까 차량으로 다니기는 어려워. 구석구석 안에 보기에는 차량으로 다니기 좀 어렵고, 차를 주차를 해놓고서는 이제 도보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큰 도로 쪽에는 아직까지는 신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율 자체가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지구주택 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효창 6구역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만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지분이 엄청 복잡해가지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청파 2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지구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쪽으로 길을 잘못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곳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전부 다 청파 이동. 보시게 되면 옆에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여기가 이제 그 청파 초등학교거든요. 여기가 아마 재개발 진행돼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초품화가 있는 아파트, 초품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산꼭대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산 정상에 보게 되면 이제 왼쪽편에 효창 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태형이 2019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뭐 분양 이건 뭐 어렵게 된 부분은 아니죠. 엄청 깨끗해요. 청파 6구역 보시게 되면 주변 일대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도 재개발 지구 지정을 돼서 정비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 편은 청파동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효창동이고요. 오른쪽이 청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쪽은 조금 재개발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상권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쪽으로 이런 골목 안쪽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훨씬 더 재개발 진행되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고등학교가 있어요. 배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아까 말한 재개발되게 되면 초등학교도 초품화도 되고 고등학교도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상당히 교육적인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용산이 사실은 다른 거 다 좋은데 강남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학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주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개발이 되면서도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만리시장입니다. 만리시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아마 재개발 들어가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건너편에 보게 되면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중구 만리동이에요. 여기 만리동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용산구와 중구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든 데죠. 바로 길 건너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시게 되면 바로 건너편 같은 경우 만리동, 중구 만리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발 진척도가 좀 빠르고 현재도 재개발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테라스하우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지 이제. 자, 자이가 있고요. 그 뒤쪽에는 뭐 만리 5구역, 뭐 6구역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쪽도 상당히 앞으로 더 개발이 많이 진행될 것 같다. 너무 비교되잖아. 중구랑 용산구가. 길 하나 차이. 이건 어떻게 좀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는 서울시장한테 좀 보내줘야 되는데. 용산구청장하고. 여기가 이제 차후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들어갈 지역입니다. 왼쪽 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에서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들어가는데, 원래는 여기 주택지가 없었었거든요. 주택 공급에 대한 예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5월 6일날 발표한 거 보게 되면 서울 북부 역세권에도 516개의 세대를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저쪽도 좀 개발자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서 주택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서울역에서 청파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원효로 1가 쪽이거든요. 원효로 1가 쪽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개발이 압력이 심한 동네이긴 하지만 뭐 보시게 되면 주변 일대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용산경찰서 뒤쪽으로도 재개발 된다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사실은 청파동이랑 원효로 1가인 여기 효창동 쪽이랑 금액대는 비슷한데, 아마 제가 봐서 개발에 대한 속도는 효창동 쪽보다는 청파동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원효로 2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한 세상 그 뒤쪽이 그 신용산역 북부 신용산역 북구역인가? 북측구역 신용산역 북측구역 이 뭐 1, 2구역 나눠져 있는데 그 일대 같은 경우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예전에 이게 아마 이 편한 세상 이름이 신계 이 편한 세상이었었는데 현재는 이름을 바꿨죠. 개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용산 이 편한 세상으로. 맞네. 신계 이 편한 용산 맞네. 나뭐 저쪽으로 가서 줘야 되는데. 유턴하시면 되잖아요. 가운데서. 그러네. 유턴해야 되네. 여기 안에서 보여주면 좀 여기 들어가네. 옛날에 여기 무슨 식당 있고 막 갔었었는데 딱 내려가자마자 되게 유명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여기서 찍자 이거. 이게 북측 2구역이잖아 이거.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신용산역 북측 2구역. 보시게 되면 여기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투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일반 주거지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상업, 그다음에 공장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고, 그쪽 안에 가면 일부 주택지가 좀 있거든요. 그 주택지 가서 보시게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2년 거주하는 조건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굳이 여기를 2년 살려고 들어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완전 쪽방인데, 쪽방촌. 근데 여기까지 내가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될 것 같아요. 용산 이편한 세상. 주변 환경은 아직까지 좋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뭐 보상을 하든 뭐 하던 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여기 전자상가라서. 자 여기가 이제 원효라 이제 3가 4가 쪽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 뭐 2, 3천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근데 공실이 많고 또 거기 맞춰가지고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뭐 30만 원 미만의 진짜 소액으로만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안전성은 좀 떨어진다. 수익성도 물론 떨어지고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한 번 더 그걸 고려해 보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면 서울 드래곤시티라고 용산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호텔 중에 호텔인데,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에 얼마나 좋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게는 이제 원효로 이제 3가 4가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원효로 2가 요 라인 보시게 되면 주변 일대가 상당히 노후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노후는 많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투자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금액대가 좀 크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들은 이제 상업지하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갈 수 있는 거야? 갈 수 있는 거네. 못 가는데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야. 어이씨, 차가 어떻게 어디지? 와. 끝내주지. 서울에는 서울 중심부인데도 이렇게 좁은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돼도 180제곱 이하면은 그냥 구청으로 없이도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는 180회배 이상만 원래는 그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용산 지역에 지구 지정된 것 같은 경우는 10% 18회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5.6평 이상, 5평 이상 되는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로 한다고 했었을 때는 법 개정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최하로 잡을 수 있는 아마 10%. 그래서 18회배 정도까지만, 18회배 이상 되는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와, 여기 끝내주네, 용트럴 센트럴 공원이야 이게. 용산 센트럴 파크요? 자칭 이거 어떻게 이거 개발 다 끝난 거야 이제. 쟤는 안 해. 용트럴 파크입니다 여기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오른쪽 편에 보이는 주택하고 이런 것들 개발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경인선 수비로 연남동 연트럴 파크랑 같은 나라이 아니야? 돌고 있는겨? 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정비창 부지 뒤쪽이죠, 이쪽이. 그래서 가다 보면 근데 용산구는 너무 노후됐어. 이거 뭐 레트로야. 근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에 1970년대에 75년도 70년도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0년만 있어도 아마 서울의 진짜 중심이 되지 않을까. 20년 지나서도 우리 살아있어야 되는데. 저는 있겠네요. 결국 난 없다는 얘기네. 자, 이쪽은 이제 원효라 3가에서 4가 그 사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신축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좌우로 보시게 되면 뭐 GP 클럽의 용산 사옥도 있고, 여기도 이제 신축으로 좀 들어가고, 저 앞에 보시게 되면 신축도 건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도로변 일대에 정비 사업 들어가는 데는 제가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마 여기 딱 상업용지에 업무 시설을 다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개발에 들어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 단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재개발로 진행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거든요. 주택지가 좀 있는 쪽으로. 근데 보시게 되면 용산 쪽에 이제 원효로 3, 4가 쪽에 보게 되면 안에 있는 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구획 정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재개발 쪽보다는 뭐 가로 정비 사업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효로 한 4가 3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상권이 상당히 여기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보시게 되면 당신의 초능력 KT라는 거 보니까 KT 사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못 들어가네 쪽. 못 들어가네. 그 원효라 3가 4가 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거지 투자하시는 게 좀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가 주거용지인지 아니면은 상업용지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재개발 진행됐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주거지처럼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근생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용문시장 일대거든요. 이 용문시장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개발 압력이 좀 강한 지역이 안에가 있는데, 물론 아까 봤었던 뭐 서계동이라든지 청파동이라든지 후암동처럼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제 평지로 되어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까 제가 이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구획 전해가 반듯반듯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서계동, 청파동이라든지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동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 개발의 압력은 강하지만 아마 개발되는 시점이 조금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 주택들의 노후도는 아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한 60% 좀 간당간당할 것 같습니다. 한 60에서 한 65% 그 사이 안쪽에 돼 있다 보니까 개발의 압력은 강하지만 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다. 아니네, 모두가 심하네. 보시면 도로는 잘 돼 있죠? 차가 2대씩은 다닐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서울의 중심이 현재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아마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나 이 안에는 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요. 물론 여기 입지적인 위치는 만약에 용산역 개발이 되게 되면 바로 뒤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입지적인 위치는 훨씬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차후에 아마 주거 환경 자체는 용산역보다는 조금 떨어진 지역이 주거 환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다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신축들이 많아가지고, 보시기는 신축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비율 자체가 꽤 많이 있어서 재개발 들어가는 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이 집도 오래됐네. 근데 왼쪽은 너무 센 집들이 많으니까. 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짬이 남아가지고 용산 지역에 와가지고 제가 한번 용산역 일대하고 저희가 이제 문의가 가장 많으신 청파동 일대를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용산 지역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진짜 막 개별적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알아보셔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개발이 될 건지. 왜냐면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뭐 어떤 거에 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격 상승, 수익은 다 보실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지가 상승할 수 있는 가격 상승분 플러스 만약에 재개발이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주변 일대가 노후도가 좀 심하고 개발의 압력이 더 강한 쪽으로 아마 투자하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지역 내에 투자를 하실 만약에 마음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파이팅!